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2차 시 시간입니다. 1차 시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지원 대상은 혹은 또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여름 7월, 8월? 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차 시를 찍기로 하고 이제 진짜 너무 많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2차 시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달이면은 내년도 중기부 R&D 과제가 나옵니다. 12월 달이면은 내년도 R&D 중기부 과제가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늦죠. 그래서 내년 2월 달이면은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실제로 이제 제출을 하고 공고는 이제 12월 1월에 나오고 제출은 이제 2월 초가 되겠죠. 그렇게 사업을 이제 우리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계 설비를 도입하시거나 혹은 또 기존의 설비를 또 개선하시고 또 자동화시키고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 도전을 하셔서 국가 R&D를 꼭 정부 과제를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그러니까 10월 31일 한 해 가장 마지막 만추 아름다운 가을밤을 보내기 하루 전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제가 약간은 이제 밝은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고 싶으나 안타까운 사고도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 이렇게 조금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업 문화로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에서 이제 좀 벗어난 그런 어떤 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쨌든 사고는 사고고 그렇다고 또 오늘 하기로 한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그리고 또 이제 현물 현금 그리고 작성 사항 등은 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요 실사례 부분부터 강의를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은 유의할 게 지원 대상 조건 다 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기술 개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면 자동화 장비를 도입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R&D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설비를 선다. 물론 합격을 전혀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격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정품질을 위한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계를 사더라도 딱 맞춤형 기계를 산다든지 이 우리가 생산하는 최종 제품에 맞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비 자체도.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개선이 되는데 그 공정이 개선되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개발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KPI 지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KPI 지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불량률 감소라든지, 정량적인 지표, 정량적인 핵심적인 지표가 명확하게 사업 계획서 안에 드러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합격했던 사례인데요. 자, 일반 절삭 가공입니다. 절삭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이러했던 부분을, 이게 이제 비포겠죠. 비포고, 이게 이제 애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스 가공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이 바꾸겠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설비 도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설비를 도입을 하는데,
자, 기계 설비를 도입을 하는데 이 기계 설비를 우리가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금형하고 사출하고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않죠. 대부분은. 그러면 업체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 외주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반 절삭 가공을 프레스 가공으로 바꾸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양의 생산이 또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 프레스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 프레스 설비를 했을 때 생산 비용이 크게 들어가니까 이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 지원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설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1억이 든다 그러면 이 공정품질 개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5천의 현금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5천은 우리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이제 5천 자부담을 하고 제가 써볼게요. 5천은 자부담을 하고 5천은 자부담 그죠? 자부담을 하고 5천은 이제 지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금액이 뭐 5천에서 6천 사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총 사업비를 쓰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가 더 공정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1.5억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이 부분, 예. 자, 공정 자체가 1.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1.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1억에 대한 거는 우리 스스로 하고 나머지 지원받을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절삭 가공에서 프레스 가공으로 바꾸겠다. 생산 제품은 이제 나오죠? 보이시죠? 예, 카메라에 이제 외측 프레임, 틀,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존에 절삭 가공하던 이제 제품 사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공정품질 기술 개발로 돌리는 새로운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모형이 없겠죠. 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제품이 아니죠. 예, 새로운 설비죠. 새로운 설비, 새로운 기계 설비죠. 새로운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2D나 3D 도면을 이제 사업계획서 안에 첨부를 해서 그 부분들이 어떠한 도면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인 어떤 자동화 설비가 나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도면이나 견적이나 이런 거는 미리 그죠? 우리에게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줄 외주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도면을 받아내는 것도 좋고 그 견적도 미리 받아서 사업 계획서 안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 제작, 설비 동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견적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실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시장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선정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상 요 강의하는 내용 중에 나온 거는 정말로 이제 실무적인 것들, 정말로 진짜 피가 되고, 뭐, 뼈가 되고, 뭐 진짜 살이 되는 것들, 예, 이런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하우들이 제 강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 보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은 이런 것이다라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제 강의는 제가 실제로 다 많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으로 코칭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된다는 게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절삭 가공 설비를 뭘로 바꿨죠, 여러분요? 예, 프레스로 바꿨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프레스 설비, 프레스 금형을 도입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개당 생산 단가가 예를 들면 80원에서 60원으로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죠.
생산 단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뭐가 많아져요? 단위당 생산량이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예, 발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시간당 생산량. 예,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프레스로 찍어내다 보면 일반 절삭 가공보다 예, 인력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산재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국어를 전공하기도 했습니다만 발음 굉장히 어렵죠.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가 맞습니다. 자, 품질의 균일성이 또 확보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사업 계획서안에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선정의 가능성이 뭐 된다? 높아진다. 기존 생산 방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개선 생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과 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바뀌는 부분이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바뀝니까? 예, NC가공에서 프레스타발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공정의 생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6공정인데 3공정으로 줄어든다든지 기계설비 자동화되면 6공정, 3공정 줄어들 수 있고 9공정이 6공정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NC가공에서 프레스타발로 바뀐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설비가 도입되면서 공정의 수가 줄어든다? 그럼 훨씬 더 좋죠. 예. 공정의 수는 같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같으나 예, 시간당 생산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예, 뭐 생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기대 효과는 자 기계 절삭 가공으로 인해 생산되는 외주 프레임 제품을 이게 실제로고요. 생산에서 자 이게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정 개선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KPI 지표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2차시 강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융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5대5, 정부지원금 5, 우리 자부담금 5대5를 지원하는 예, 뿌리산업을 진흥하는 뿌리산업이라고 할게요. 뿌리산업에 지원하는 기계설비 도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죠.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요건 이제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R&D 자금. 정부 할게요. 예, 추정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렌탈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렌탈로. 이렇게요. 렌탈로 도입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사야 되는 기계를 우리가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1억, 2억을 이제 자동차를 사듯이 담보로 잡고 매달 이렇게 이제 할부의 개념으로 내고 그게 3년 계약, 5년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렌탈을 하시게 되면 참 유동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좀 숨통이 트이겠죠.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그래서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융자에서 나온 자금이 부족해서 렌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융자를 받고 일부는 자 R&D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 설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 내 부담 없이도 기계설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예, 부담을 줄이고도 기계설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설비 도입으로 인해서 산재 리스크를 줄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우리 기업의 자본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을 합격하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실제로 R&D 지원금이기 때문에 R&D 선정에 대한 커리어도 생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뭐 80%지만은 실제로는 현물 부담까지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사업이 제일 좋으나 이게 선정 가능성이 또 물론 이제 좋은 어떤 코칭을 받고 또 기업에서 노력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융자나 렌탈보다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콜라보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미래자산관리연구소에서는 또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라면 또 넘버원일 정도로 또 다양한 어떤 실사례와 우리 기업에 맞는 효과적인 기회설비 도입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더 관심이 있거나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언제든지 제 연락처 010에 4071-0378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